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분석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요일 날 이제 한 주를 정리하는 방송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뵈러 방송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더라도 이게 또 뭐 대충 한 주를 좀 준비하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차이가 좀 있고 심심하신 분들도 또 방송 보시니까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최대한 좀 일요일은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빠요. 이제 좋은 자리에서 이제 이직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자리인데 또 추후에 결정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음, 뭐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붐입니다, 붐.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관련돼서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 연락이 와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정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시장 자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박스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3200까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 3200 올라가는 거랑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기타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 올려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잘 묶어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일단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SK이노베이션 관련된 뭐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가장 좀 열띤 그런 토론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각 1조 원에 합의했었고 SK이노베이션은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갔다가 뭐 24만 원, 그다음에 2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숨고르기를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뭐 주요 내용을 보면은 1조, 현금 1조, 로열티 1조, 영업 비밀 소송 관련돼서는 사상 최고의 합의액이었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됐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2조라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제 오늘 좋은 자료가 나와서 마침 합의금 2조 중에서 현금 1조, 그다음에 로열티 1조인데 로열티는 이제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로열티는 10년, 그다음에 현금은 2년. 각 1조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사상 최고 합의액이라고 나와 있듯이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1년에 약 50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50조고요. 영업이익은 뭐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대략 1년에 한 1조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뭐 첫 번째 20년도, 20년도 지나갔죠. 21년도, 22년도에는 앞으로 조금 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숫자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인데 2년 동안 1조를 갚으려면 5천억씩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회사 망하지 않게 잘 합의한 것 같습니다. 길게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발목을 잡을 거고 내릴 때마다 가속도가 붙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안 좋은 기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소송 관련 이슈는 끝났지만 앞으로 사업 구조상, 배터리 모양상, 뭐 배터리 파우치의 모양상 SDI와 LG화학에 늘 밀려오던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27만 원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로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이나 SDI 조금 오르다가 밀리긴 하고 있지만 화학주나 초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잘 고른 종목들 하나하나가 좀 튀어오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이 화학 사이클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뭐 끝나거나 뭐 대세 하락이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와 방송 텐션이 좀 다른 이유는 퇴근 전까지 계속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와서 비슷한 톤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업되거나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이후의 사이클 4월 11일 날 방송했던 건데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 주 동안의 사이클은 대형주 이후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왔다 갔다 하면서 3,150선에서 등락을 했고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보면 외국인이 코스타 게임주 디지털 콘텐츠 매집했었고 이거는 뭐 차치하고 코스피에서 음식료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내수업종 의약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의약품 강세 나오고 있고 대형주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지금 딱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일단 흐름 자체는 잘 잡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겠지만 사이클의 느낌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클의 느낌.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출 장벽이 무장 해제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이노션을 집중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게 뭐 현대차, 기아차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이노션이 6만 원대에서 진짜 마의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기아차가 K8이 잘 나오면서 일단은 좀 기대가 계속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수급이 뒷받쳐 주지는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세 이슈도 많이 있었고 대형주 서비스업 사이클 이후 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대형주, 화학주, 그다음에 서비스업까지 확 튀어오른 다음에 다시 대형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동안 소외 업종 철강 금속이 많이 올라와 있고 자동차 올라올 거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 민감주는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4월 22일 날 기후정상회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도 몇 개 드렸습니다. 하나는 많이 올랐고 하나는 유증 나오면서 많이 밀렸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흐름을 쭉 보면서 넷째 주까지 와 있는 현재 상태를 또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엔 업종입니다. 업종. 주식을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업종인 것 같습니다. 업종과 이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 갑자기 지금 와서 삼성전자와 LG화학과 뭐 삼성물산을 지금 와서 산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 종목이 사고 싶을 테고 리스크를 좀 적게 지고 싶으실 텐데 3200선에서 머무르는 최고 수준의 주가에서 다시 대형주를 위주로 정신 차리고 이제 대형주를 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뭐 쌀 때는 뭐 하셨냐고 나오는 거죠. 이제 아무튼 업종별로 묶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최고 수준의 지수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순매수와 순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주를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형주는 역시나 부담이 되고 있는 지수 레벨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팔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좀 더 높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쌀 때 못 샀으니까. 그래서 막 빠르게 회전하시는 분들의 장단점이 있고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본인의 패턴과는 별개로 지수의 레벨 때는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또 본의 아니게 장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고 앞서 보셨다시피 의약품과 바이오 업종, 운수창고는 개인들이 잘 안 하는 종목 업종이니까 일단 차치.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랐고 삼바도 언제 86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대형주 바이오주 위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역시나 철강금속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은 뭐 인생주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현대해철이나 포스코는 개인들이 잘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던 게 예전 지점에 있을 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남입니다. 근데 한 4, 5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명함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주식 말했던 게 생각난다고 하면서 지금 주식이랑 코인이랑 많이 호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서 자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장점은
이런 좀 소외 업종들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옛날에 맥쿼리 인프라 할 때 6,000원, 7,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 정도 됐으니까 다시 생각이 나셨다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이유가 좀 시장을 조금 미리 읽거나 아니면 안 올라 있는 거를 사는 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안 올라 있는 거 쌀 때. 그래서 역시나 반도체는 이제 어쨌든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제가 SFA 반도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뭐 엄청 올랐다가 밀리긴 했는데, SFA 반도체는 이름이 반도체가 있어서 제가 자금이 없어서 못 샀던 거,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워낙 많은 손님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늦게까지 기분 좋게 일하고 온 거거든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시나요? 4만 원대 사서 6, 7만 원대 팔고 아주 그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는데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10만 원이. 아쉽네요. 뭐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 관련주 있고 화장품주 한국콜마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도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업종별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 이제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업종인 바로 이 5G가 생각보다 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 올라서 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5G에 관련돼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MW나 뭐 서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대한광통신이나 뭐 몇 개 또 관련된 주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나머지 종목들은. 근데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꼭 뭐 이제 이 기간 산업에 관련된 철강, 뭐 물류창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오늘 하도 바이오 얘기를 했더니 그 바닥 밑에 깔리는 5G 같은 이런 것도 기간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G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테마는 형성이 되어 있고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5G 관련돼서 이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인프라 대규모 발표할 때 이게 이제 의회 통과하고 하는데 한 7월에서 9월 정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튈 수도 있죠. 지금 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언제 그 수급들이 들어오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3200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머물거나 3150선까지 혹은 3250선까지 대형주가 부담되는 측면에서 나머지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워낙 이슈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있지만 언젠가는 이 테마들도 사그라들 테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제일 기본이 다 같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밀리고 올라가고에 대한 그 감인데 머지않은 시점에서 한번 좀 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가지고 계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수랑 종목들 가볍게 살펴보고 한 주 또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S&P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때나 봤을 때도 이렇게 S&P가 달려주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P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느낌이라도 잡고 가시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만 봐도 뭐 느낌이 오고 괜찮네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가 오르는 건 이해가 되죠. 통화 완화하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유로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달러를 인상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낮아지면 유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미국 증시는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어쨌든 좀 수출에 부담이 되고 좀 지수가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었죠. 실제로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극복을 해냈어요. 환율도 건드리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나오더라도 극복할 방안이 있다. 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지만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결국 지수를 방어해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타이밍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이고, 200일선, 그다음에 여기 지금 121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와 준다고 하면 다시 이제 관련된 화장품, 뭐 여행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호텔도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관련된 뭐 언젠가 올라오겠죠.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강원랜드 화장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또 중국 주식이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종합주가지수 32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결국에는 따라가잖아요. 한국 증시가 좀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따라 올라가는 모습. 이게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빨리빨리 텐션이 그대로거든요. 진짜 제가 방송에서 이런 텐션은 잘 안 보여드리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이렇게 스크립트 쓰고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진짜로 손님 상대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확연하게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일반 업종들은 좀 주춤한 반면에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이제 3천억, 4천억 뭐 이러는데, 요새 코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주변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하는데, 코인 뭐 거래량이 뭐 몇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게 3천억, 4천억, 뭐 천억 빠지는 거는 이제 무서워지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잡주할 거면 코인이 낫다고 봅니다. 잡주할 거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었는데, 잡주할 거면 코인이 낫지 않나. 수급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개인들 사고 팔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밀리고, 기관 역시. 그래서 하루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외국인, 전기전자 외국인, 화학주 외국인. 딱 시장의 트렌드가 좀 잡히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지수가 안 밀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는 건설, 기계, 운수창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이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관이 샀던 거는 오늘 삼바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가지 저만의 좀 팁인데, 옛날에는 이런 팁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댓글에 안 좋은 얘기가 달리고 나면 사기가 확 떨어지고 방송에 대한 재미가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아무튼 저 같으면은 이런 거는 옛날 같았으면은 삼바 같으면은 아침에 한 2% 뛰게 한다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말 맞나 한번 참고 정도로. 외국인이 삼성전기, 포스코, 물론 시가총액 규모는 매수 금액 단위는 크지는 않지만 HMM, 그다음에 금호석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에는 좀 그렇고, 삼성전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오늘까지 보여드리고, 아니면 한두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5월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VIP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하건 안 하건, 이제 악플이 있건 안 있건 믿어주시고 꾸준히 이제 응원해 주시는데, 일단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어,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제가 뭐 살짝 팁을 드리면 5G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기타 종목 한 3, 4개 해서 월 멤버십으로 드릴 테니까 이제 좀 기대를 하시고, 저도 같이 들어갑니다. 저도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윌비스 에스코넥,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거 웬만한 거 다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제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손님들 들어가거나. 근데 제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증권사 직원은 이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회전율도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막 사고 팔고 하지는 못해요.
아무튼 다 올라왔으니 뭐 거의 대부분 올라온 것도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거는 웬만하면 많이 고민되시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 올라간 것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하시면서 현금 마련해 놓고 이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유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는 3200 지수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사고 싶은 거는 잠깐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1년 내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지수가 오르나 빠지나 계속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돈 벌었으면 빠져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NC도 먹고 나왔죠.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야 됩니다. 이제 3%에서 5% 정도 뛰기 한 것 같고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한샘, 니포조선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다시 조선 해운주가 또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실상 안 올라온 거, 올라왔다가 빠진 거, 안 올라온 놈, 놈. 현대제철, 포스코, 인생주 지금 전자, 호텔신라, 강원랜드, 콜마, 아모레 많이 올라왔고요. 안 오른 친구 올라올 것 같은 분. 수산필요셀 5만원대에서 원전이 계속 있습니다. 5만원. 금호석유 많이 올라왔고 하이트진로 이제 뭐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해야 될 것 같고요. OCI, KB금융, 효성TNC, SK이노베이션, SDI 많이 올라왔죠. LG화학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5만원 원저리 올라올 친구. 코인텍과 에코바이오. 코인텍 오늘 좀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뒤져봤는데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코인텍을 봤던 이유는 맥쿼리가 어쨌든 투자 회사인데 싸게 사서 회사를 건실하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파는 목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코인텍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 뭐 8, 9천 원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만 원대 있으실 겁니다. 맥쿼리가 팔고 나서 IS 동서에 팔고 나서 IS 동서가 배당을 안 주고 회사를 짜게 운영하고 뭐 지네들이 다 가져갈 거다 이랬는데 웬걸 배당을 맥쿼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주면서 회사를 잘 유지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저희 실제로 배당도 잘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테마는 갖춰져 있잖아요. 환경 폐기물 관련돼서 처리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인데 진짜 아쉬운 게 이거거든요. 테마가 있으면 이제 좋은 테마에 좋은 매출액과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엔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증권시장에 이슈도 많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대선도 있고 지진에다가 북한에다가 뭐 엄청 테마가 많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업종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좋은 종목들은 나중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텐션이 전혀 떨어지고 조급하고. 에코바이오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 좋은 것들은 많이 올라오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종목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다 챙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좀 이렇게 잘 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무책임한 말이네요. 전기가 이제 그동안 안 올라왔던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이런 맛에 주식하는 거거든요. 뭐 거의 싸다고 이제 급락했을 때 여기서는 사기 좀 힘들었겠죠. 근데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샀다. 혹은 뭐 물타기 한두 번 해가지고 이 근처에 샀다. 그러면은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거의 이 근처 상 놓고 보면 최고점이니까 뭐 다만 1%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클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기다렸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기는 오늘 외국인 수급 1위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중요한 건 물산입니다. 물산이 미쳤다고 생각하셨을 때 많이 샀죠. 저도 샀다고 해놓고 쪽팔려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맛에 주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놓고 어휴 주식 못하겠냐고 한 달, 두 달 만에 떼돈을 벌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팔고 내가 그렇지 뭐 하는데 이제 나중에 열어봤을 때 여기에 있으면 또
계속 말리는 거잖아요. 손해본 거 상대적으로 손해, 그리고 들어갔을 때 직접 손해. 손해가 두 배로 겹치고, 짜증나는 거, 뭐, 주변 사람한테 화내는 거, 또 심리 싸움이라는 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잖아요.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종목. 다만, 내가 비쌀 때 샀고, 그렇죠. 급등하니까 따라 산 거 아니겠어요? 급등하니까 산 거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있는 게 중요하다. 잃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죠. 쌀 때 들어가는 거. 급하다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아니면 회사가 좋거나, 진짜 좋거나.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잘 올라오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수급이 조금 딴 데로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효성 TNC는 60만원에 이제 우리 44만원대 다 있었을 겁니다. 44만원, 40만원, 뭐 많으면 진짜 잘못 샀으면 45만원. 60만원에 잘 팔고 나왔고, 58만원.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0만원, 이제 그 다음은 70만원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귀신같이 70만원 찍고 빠졌어요. 얼마나 저도 속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샀다 팔았다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요. 70만원 찍고 오는 거 보고는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제 좋은 종목들 한 5, 6개 사놓고 그냥 놔두고 싶어요. 저도. 근데 특명 회전을 시켜서 수수료를 많이 이끌어내라. 회사의 특명이잖아요. 그러려고 저를 뽑았고, 아무튼 그 이해상충이 좀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위비스도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잘 팔고 나오시라고. 달달한 가격에. 아직 물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VIP 멤버십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급등했으면 잘 파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수익 대열에 동참 못 하셨다 하시면은 다음 테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늘 선택의 기로잖아요. 다음 테마까지 다시 일자리, 다시 윤석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얘기? 근데 일자리 얘기를 해봤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요. 일자리, 3년 내내, 2년인가요? 3년 내내 외쳐도 반응 안 하던 종목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1위로 오르고 있는 분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자마자 급등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단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장의 면역이죠, 면역.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는. 어쨌든 이거는 일자리 테마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왜 일자리 테마인지는. 아무튼 에스코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뭐 다 알지도 못하고 샀다가 바로 파세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잘 못 파셨던 분들 물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판단 얘기하려다가 딴 데로 새버렸네요. 지금 팔던지 아니면 다음 테마까지 기다리든지 다음 수급까지 기다리든지 신경 안 쓰고 냅두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가능성을 보면 다음 테마까지 보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1년 정도 맥스 이제 다음 대선 때 일자리 얘기 나올 테고 가능성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제 투자 실패죠. 어떻게 보면 손실은 안 봤지만 이익도 없는 이제 공부한 거 학습 수수료, 학습 비용 같은 그런 내용.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몫입니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들고 있을 거냐. 왜냐하면 테마는 좋잖아요. 실적 없이 테마 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팔고 다른 걸 하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기회를 보느냐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게 KC코트렐 그 다음에 에코프로였습니다. KC코트렐 차트는 왜 안 없어졌지? 에코프로는 4월 9일날 63,500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괜찮다. 왜냐면 22일날 기후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 주제로 환경 그리고 법인세 인상 그 공약 지키는 거랑 여러 가지 말씀을 전 방송에서 드렸었습니다. 캐시코트렐은 실적이 안 나오는 적자 회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환경 그 정화
테마긴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저는 KC 코트렐 진짜 정말 그때 보고 안 봤거든요. 에코프로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는데 보니까 오늘 KC 코트렐은 유상증자 이슈 나오면서 급락했더라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다 오늘 완전 호재였는데, 커뮤니티에 KC 코트렐과 어쨌든 이 에코프로를 둘 다 남겨드렸던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진짜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에코프로를 안 사고 좀 더 베팅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KC 코트렐을 샀다면 이거는 홀딩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홀딩입니다. 무조건. 유상증자 이슈가 나와가지고 급락해가지고 손절을 뒤늦게 한다? 이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동안 우량회사였거든요. 실적이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유증을 해서 좀 지분 가치도 희석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니까 돈 더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고, 그동안 벌어들인 걸로 원래 회사 운영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돈 더 달라고 주주한테 손 벌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안정적으로 쌍바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점, 그리고 유증하면서 한 10% 이상 하락했다라는 하락폭의 기술적인 반등, 저도 정확히 답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학습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에코프로 사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KC 코트렐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 또 돼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 종목 굳이 이제 현금 놓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여러 가지 제가 부연 설명 드렸던 것처럼, 머리 아프라. 어지럽네요. 쌀 때 사야 된다.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 수급을 기다리는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 괜찮은 종목, 서진 시스템, 5G 관련돼서 대표적인 장비주입니다. 그리고 KMW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괜찮은 회사인데 워낙 성장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나쁜 성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반응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두 개고, KMW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워. 자, 오늘 어제 방송 빼먹은 거를 숙제처럼 부담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일요일 날은 웬만하면 저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해서 오늘 이렇게 열 올려서 방송했습니다.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여튼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표 받을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